1969년부터 1988년까지 19년간 한 헤지펀드가 연평균 20% 수익을 냈어요. S&P 500이 연 10%일 때 말이죠. 그것도 19년 중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이 펀드를 만든 사람이 에드 소프예요. 수학 교수였죠. 그는 카지노에서 블랙잭으로 돈을 따서 카지노 규칙을 바꿔버렸고 이후 월스트리트로 가서 19년간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1960년대 초반 에드 소프는 블랙잭을 수학적으로 분석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카지노는 절대 못 이긴다고 믿었죠. 하우스 엣지, 즉 카지노의 우위는 수학적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소프는 IBM 704 컴퓨터로 수백만 번의 블랙잭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카드를 세면 승률을 51%로 높일 수 있다는 걸요. 딱 1%만 유리해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1961년 소프는 1만 달러를 들고 리노와 라스베이거스로 갔어요. 단 한 주말 만에 1만 1000달러를 땄죠. 그의 이론은 현실에서도 작동했어요. 카지노는 당황했고 결국 덱을 끝까지 안 쓰고 중간에 섞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카드 카운팅이 뭘까요? 이미 나온 카드를 기억해서 남은 카드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블랙잭은 52장 덱을 쓰니까 10이 많이 나왔으면 앞으로 10이 나올 확률은 낮아지는 거죠. 이걸 일상으로 비유하면 이래요. 과자 봉지에 초코 과자 20개, 딸기 과자 10개가 있어요. 초코 10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은 건 초코 10개, 딸기 10개죠. 다음에 딸기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소프가 개발한 시스템은 간단했어요. 2부터 6은 플러스 1점, 10과 에이스는 마이너스 1점, 7부터 9는 0점이에요. 카드가 나올 때마다 머릿속으로 더하고 빼는 거죠. 카운트가 플러스면 높은 카드가 많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때 큰 돈을 거는 거죠. 카운트가 마이너스면 낮은 카드가 많으니까 최소 금액만 걸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걸어야 할까요? 전 재산을 걸면 한 번에 날릴 수 있어요. 너무 적게 걸면 수익이 작고요. 소프는 켈리 기준이라는 수학 공식을 썼어요. 승률과 배당률로 최적 베팅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켈리 기준의 진짜 강점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가장 빠르게 늘린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질 수 있지만 100번, 1000번 반복하면 다른 어떤 전략보다 돈이 많이 불어나요. 소프의 책 Beat the Dealer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카지노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덱을 끝까지 안 쓰고 중간에 섞기 시작했고 수상한 사람은 쫓아냈죠. 소프는 가발과 가짜 수염으로 변장하기도 했어요. 카지노가 막히자 소프는 생각했어요. 이 원리를 주식시장에 쓰면 어떨까? 1960년대 후반 그는 주식시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걸 발견했죠. 가격 차이예요. 소프가 주목한 건 워런트였어요. 워런트는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증서예요. 예를 들어 A 주식이 100원인데 워런트는 1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워런트 가격은 주식 가격을 따라 움직여요. 주식이 오르면 워런트도 오르고 주식이 내리면 워런트도 내려요. 그런데 1960년대 당시 워런트 가격이 잘못 매겨진 경우가 많았어요. 소프는 이렇게 했어요. 워런트가 너무 비싸면 워런트를 공매도 하고 동시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워런트와 주식의 가격 차이만 챙기면 되니까요. 이게 진짜 천재적인 부분이에요.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괜찮아요. 워런트 숏과 주식 롱이 서로 해지해 주니까요. 시장 방향은 상관없고 오직 가격 차이만 중요한 거죠. 놀라운 건 소프가 옵션 가격 공식을 1967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블랙숄즈 공식보다 5년이나 빨랐죠. 그는 이미 파생 상품 가격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1969년 소프는 제이 리건과 함께 프린스턴 뉴포트 파트너스를 설립했어요. 세계 최초의 마켓 뉴트럴 헤지펀드였죠. 동부에는 뉴욕 사무실, 서부에는 뉴포트 비치 사무실을 뒀어요.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1969년부터 1988년까지 19년간 연평균 20% 수익을 냈어요. 그것도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없이요.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13,000달러가 됐을 거예요. 1987년 블랙 먼데이는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었어요. S&P 500이 하루 만에 20% 넘게 떨어졌죠. 그런데 프린스턴 뉴포트는 오히려 33% 수익을 냈어요. 시장이 패닉일 때 침착하게 차익 거래를 했거든요. 투자자 A는 시장이 오를 거라고 믿고 주식만 샀어요. 투자자 B는 소프처럼 차익 거래를 했죠. 시장이 오를 때는 A가 더 벌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폭락할 때 A는 30% 손실, B는 플러스를 유지했어요. 마켓 뉴트럴이 뭐냐면 시장 전체의 방향에 베팅하지 않는 거예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중립을 유지하는 거죠.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요. 1980년대에 소프는 또 다른 전략을 개발했어요. 통계적 차익 거래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린 주식들을 찾아서 평균으로 돌아올 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름이 MUD였어요. Most Up, Most Down의 약자죠.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공매도하고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결과 연 20% 수익이 나왔어요. 소프에게서 배울 첫 번째는 확률적 사고예요. 한 번의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유리한 확률에 베팅하는 거죠. 카드 카운팅도 한 판은 질 수 있지만 100판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단기 결과에 흔들려요. 한 달 마이너스 나면 패닉하고 한 달 플러스 나면 천재가 된 기분이죠. 소프는 19년을 봤어요. 월간 손실은 19년 중 3개월 뿐이었어요.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예요. 소프는 큰 수익보다 손실 방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마켓 뉴트럴로 시장 리스크를 제거하고 켈리 기준으로 파산 확률을 0에 가깝게 만들었죠. 켈리 기준 공식은 이래요. 베팅 비율은 승률에서 패율을 배당률로 나눈 값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 승률 60%, 배당 1대1이면 20%를 거는 게 최적이에요. 많은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써서 망해요. 한 번에 큰 손실로 게임이 끝나버리죠. 소프는 절대 전 재산을 걸지 않았어요. 항상 여유 자금을 남겨뒀죠. 세 번째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는 거예요. 1960, 70년대 워런트 시장은 비효율적이었어요. 가격이 잘못 매겨진 상품이 많았죠. 소프는 그걸 찾아서 차익을 챙겼어요. 오늘날 워런트 차익 거래는 거의 불가능해요. 컴퓨터가 0.01초 만에 가격을 맞추니까요. 하지만 비효율성은 여전히 있어요. 작은 기업, 신생시장,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서요. 네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소프는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랐죠. 카운트가 플러스면 베팅, 마이너스면 최소 금액. 예외 없이요.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손실이 나면 무서워서 팔고 수익이 나면 욕심내서 더 사죠. 소프는 그런 감정을 무시했어요. 오직 수학과 확률만 믿었죠. 다섯 번째는 복리의 힘을 믿는 거예요. 연 20%는 한 해만 보면 별로 안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19년 동안 복리로 굴리면 13배가 넘게 불어나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할까요? 첫 번째,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다른 걸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같은 ETF가 한국과 미국에서 다른 가격에 팔릴 수 있어요. 환율 차이나 타이밍 때문이죠. 두 번째, 롱과 숏의 개념을 이해하세요. 롱은 사는 거, 숏은 파는 거예요. A 주식이 B 주식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A를 숏하고 B를 롱하는 거죠.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세 번째, 켈리 기준 계산기를 찾아보세요. 온라인에 무료로 많아요. 승률과 배당률만 입력하면 최적 베팅 비율을 알려줘요. 투자할 때 전 재산이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거죠. 네 번째, 전략을 실제 돈으로 쓰기 전에 과거 데이터로 테스트하세요. 백테스팅이라고 해요. 소프도 IBM 컴퓨터로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 했어요. 검증된 전략만 실전에 썼죠. 다섯 번째, 명확한 손절 규칙을 세우세요. 소프의 전략도 가끔 작은 손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규칙을 지켜서 큰 손실로 번지지 않았죠.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19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 방식으로 연 20% 수익이면 약 3억 5,600만 원이에요. S&P 500 연 10%면 6,100만 원이고요. 차이가 엄청나죠. 30년으로 늘리면 더 놀라워요. 1,000만 원이 소프 방식으로 2,373억 원, S&P 500 방식으로 1억 7,400만 원이에요. 시간이 길수록 복리의 힘은 폭발적이죠. 중요한 건 수익률만이 아니에요. 리스크도 봐야 해요. 소프는 19년간 거의 변동성 없이 20%를 냈어요. 일반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훨씬 크죠. 같은 수익도 안정적으로 내는 게 더 어려워요. 1988년 프린스턴 뉴포트는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한 직원이 마이클 밀켄의 정크본드 스캔들에 연루됐거든요. 소프는 무혐의였지만 법적 비용과 스트레스 때문에 펀드를 청산했어요. 소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펀드를 닫고 자기 돈만 운용하기 시작했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또다시 연 18%를 냈어요. 그는 28년 반 동안 개인 투자로 연 20%를 기록했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 확률과 수학으로 투자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믿는 거죠. 소프는 카드 카운팅으로 승률을 51%로 만들었고 그걸 주식시장에 적용했어요. 둘째, 리스크를 제거하세요. 큰 수익보다 손실 방지가 먼저예요. 마켓 뉴트럴로 시장 변동성을 없애고 켈리 기준으로 파산 확률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셋째,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으세요. 모두가 보는 곳에는 기회가 없어요. 소프는 워런트라는 아무도 안 보던 시장에서 차익 거래로 19년간 연 20%를 냈어요. 에드 소프는 오늘날 퀀트 투자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가 만든 마켓 뉴트럴, 통계적 차익 거래, 켈리 기준은 현대 헤지펀드의 기본이 됐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펀드들이 그의 방법론을 발전시켰어요. 2026년 소프는 93세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개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죠. 그의 자서전 A Man for All Markets는 투자자들의 필독서가 됐어요. 소프의 전략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해요. 확률이 유리할 때만 베팅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복리를 믿는 거죠. 수학 천재가 아니어도 이 원칙은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첫째, 투자 일지를 쓰며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결정하세요. 둘째, 전 재산이 아니라 일부만 투자하세요. 셋째, 한 번의 손실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카지노를 이기고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수학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도 확률과 시스템으로 투자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에드소프처럼 19년 연속 마이너스 없는 건 어렵겠지만 그의 원칙은 오늘도 유효해요. 오늘은 카지노와 월가를 모두 이긴 수학자 에드소프의 필승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 폭락 V자 반등을 정확히 예측한 켄 피셔의 역발상 데이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